서해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인천 문학산. 산 정상엔 돌로 쌓은 성이 있다. 내성 100m, 외성 200m에 걸친 산성이다. 이곳은 백제 서해항로의 관문 미추홀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정서 방향으로는 황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평 그리고 강서구 일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산 성지역은 전체적으로 바다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계가 좋은 것이기도 하고요. 해양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1차 관문 지역이기도 합니다. 396년 이곳에 고구려의 전선들이 나타났다. 광개토 태왕 그가 직접 나섰다. 누구도 예측치 못한 고구려판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 수군을 이용한다. 이것은 적이 예측을 못합니다. 어디에 상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적이 어디로 접근해 오는지, 그러니까는 그 길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판단을 못해요. 예측도 못하고. 진격 루트는 인천뿐만이 아니었다. 한강 하구에서도 고구려의 배가 몰려왔다. 서에서 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길은 고대부터 조선까지 서울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물길을 지키기 위해 강 양쪽엔 성들이 즐비했다. 강화도를 최종적으로 출발한 다음에 이 한강 수로를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확실한 것이 바로 이 한강 수로 직공 작전입니다. 태왕은 백제의 성들을 차례로 점령하며 가는 대신 한강의 뱃길을 타고 가는 전격전을 선택했다. 그리고 백제의 도성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도착했다. 한강의 북쪽 강변에 자리한 아차산성. 강 건너편에 있는 수도 풍납토성을 지키기 위해 백제가 쌓은 방어성이다. 당시엔 아단성이란 이름으로 불리웠다. 백제 입장에서 보면 수도 한성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수를 건너면 바로 북쪽에 아단성이 위치하고 있고, 이 성은 수도를 방어하는 최전방, 그러니까 수도 방위 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겠죠. 이곳에 고구려군이 나타났다. 기습 공격에 백제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아단성의 맞은편은 풍납토성, 당시 백제의 한성이었다. 이제 백제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광개토 태왕의 공격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육군과 수군이 총 출동한 수륙 합동작전이었다. 수도가 완전히 포위된 상황. 그러나 백제는 포기하지 않았다. 백잔이 의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태왕께서 크게 노하시고 강력한 군대를 보내 백제 한성을 압박하셨다.
결국 백제의 왕은 무릎을 꿇었다. 백잔주는 지금부터 영원히 태왕의 노객이 되겠다 했다. 선택은 태왕의 몫이었다. 할아버지를 죽이고 고구려의 치욕을 안긴 원수 백제. 그러나 태왕의 선택은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했다. 태왕께서는 백잔주가 저지른 앞서의 잘못을 은혜로써 용서하셨다. 궁극적으로 포용과 또 자비심을 이제 발휘함으로써 시간이 해결해 준다. 언젠가는 이제 고구려 안에 다 포용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마스터 플랜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태왕께서는 백제성 58개와 마을 700개를 얻었고 백잔주의 동생과 백제의 대신 10사람을 데리고 수도로 돌아오셨다. 백잔주는 남녀 포로 1000명과 곱게 짠 배 1000피를 바쳤다. 즉위 6년 태왕은 북으로는 거란을, 남으로는 백제를 굴복시키고 한반도에서 중국에 이르는 서해 중부의 항로를 장악했다. 그는 점령한 국가를 멸망시키거나 직접 지배하지 않은 채 고구려의 울타리 안에 두었다. 그가 원하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 그것은 이제 고구려의 울타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